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한국 항공기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 공군과 해군에 지시할 개량형 T-50의 제작, 마케팅, 설계, 개량, 생산 공장 증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000대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안현호 카이 사장은 로키드 마틴과의 단일팀 구성으로 T-50 계열의 수출이 획기적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양사는 미국을 포함해 2020년대에만 500여 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훈련기 경공격기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원팀을 구상하였습니다. 카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공격기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 간 신뢰가 쌓이고 T-50 계열 기체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전략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도 오는 2024에서 2025년 약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 훈련기와 220대 규모의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속도와 무장 능력,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는 T-50의 개량형 TF-50을 제안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카이가 이번 미국 수준에서 승리할 경우 세계 훈련기 경공격기 시장에서 세계 1위 공급사로 자리 잡으며 최소 20년간 일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총 5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나 시진핑,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에 한미 기술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최첨단 항공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초음속기 개발에 도전한 1993년 당시 한국은 항공산업에서 프로펠러 훈련기인 KT-1 정도의 개발 경험 정도가 전부인 막 걸음마를 뗀 처지였습니다. 이에 당연히 관련 기술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선진국가들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한국 기술진들의 의지와 미래 성장성을 확인한 세계적인 업체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전영훈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장 당시 대령이 지출한 초음속기 도입 필요성 제안서를 본 로키드 마틴의 데니얼 테럽 회장이 한국이 가진 힘을 보았다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T-50 개발 참여를 지시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개발진들은 로키드 마틴의 직접 수작과 기술을 배웠고 훈련기 T-50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모두 롱마의 기술을 들여와 적용했습니다. 이후 사업 성과 원가 절약 등을 위해 로키드 마틴이 아예 직접 참여, 나아가서는 상당 부분의 부품과 엔진을 기성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가와 개발비 절감을 이뤄내는데 예를 들어 조종관, 타이어 등이 대량 생산되면서 품질이 괜찮은 물건은 상용품을 쓰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간혹 T-50 계열의 모든 권리는 로키드 마틴에게 있다거나 한국의 카이는 그저 하청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닌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협력은 철저한 1대1의 비즈니스 관계이기에 T-50이 미국 제식 훈련기로 채용될 경우에도 한국의 권리를 인정받아 상당한 라이센스비를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 훈련기 도입 사업에 참여할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인 ATT 사업,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인 UJTS 사업, 미 해군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인데요. 특히 최근 10조 원 규모 28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TT 사업이 공개 입찰로 전향된 데에 방산업계에서는 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T-38과 AT-38의 선례처럼 TX 프로그램에서 승리한 보잉 사브의 T-7 파생형이 선정될 것이 유력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TX 프로그램에서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한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였던 로키드 마틴과 카이였지만 문제는 가격이었는데요. 미 공군이 계획한 197억 달러, 약 21조 원 사업 예산 중 160억 달러, 약 18조 원 수준으로 계약을 제시하면서 제시안보다 3조 원이나 저렴하게 추진하였지만 경쟁사인 보잉사브가 T-7A를 기존 162억 달러에서 무려 92억 달러, 10조 원까지 대폭 깎아 입찰하는 초강수 를 두면서 카이의 대미 수출의 꿈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보잉사브의 T-7A에는 엄청난 결함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항공기 시험 비행 당시 고바듬각에서 윙락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윙락은 고바듬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으로 종방향 기체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윙드랍과 함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날개 실속 현상인 AWS 현상 중 하나로 전투기 양쪽 날개에 비대칭적으로 유동방리가 일어나 제어 불가능한 움직임을 야기하여 전투기의 조종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더욱이 전투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AWS 현상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형상 수정, 풍동 시험, 비행 시험 등을 필요로 하며 이는 막대한 비용 손실과 일정 지연을 야기합니다. 보잉 사브의 T-7A 고등훈련기의 양산 시점은 계획대로라면 2022년 3분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윙락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2023년 4분기로 미뤄졌습니다. T-7A는 뭐 초음속도 아니고 암속 주제에 윙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재설계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경영 부진으로 파산 위기까지 맞은 보잉이 비용 손실을 우려해 윙락을 하드웨어 수정이 아닌 그저 소프트웨어적으로 성능 제한을 걸고는 4개월 만에 윙락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공군은 T-7 기체 자체의 신뢰성 및 향후 전술 훈련기 개량을 위한 확장성을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외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대로 T-7A의 도입이 미뤄지자 그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 공군의 공군 전투 사령부는 RFX 리포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한국의 FA-50 8대를 5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8대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며 판매가 아닌 대여일 뿐이지만 미국 현지 업체가 일단 구매를 한 후에 미 공군에 대여하는 형태라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이기도 하고 공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두고 미리 기반을 확보해 수출 가능성을 대폭 높여줄 수 있죠. 사실 보잉 주장대로 T-7A의 윙락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다면 그냥 ATT 사업도 T-7A의 파생형을 선택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정비성이나 규모의 경제 및 비용 면에서 확연한 이득인데 미 공군은 유례없는 공개 입찰로 전환하면서 카이 로키드 마틴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훈련기를 넘어선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과 공군용 가상적기를 합친 사업으로 사실상 RFX 사업이 연기된 김에 규모를 더 확장한 사업으로 무려 최대 4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인데 미 공군 전투사령관인 마크 켈리는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T-7A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행훈련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가는 것의 차이인 크기, 무게, 전력 요구사항을 분명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즉 단순 비행훈련이 아닌 전투훈련에 최적화된 기체를 찾겠다는 것인데 이에 군사전문 매체 제인스에서는 카이의 T-50은 ATT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고의 후보라고 평가했죠.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ATT 사업에 개량형 TF-50 전투기를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붙여진 TF-50이라는 명칭은 훈련기인 T-50의 이름과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전투기 F-50의 이름을 혼합한 것인데요. 그동안 카이와 롱마는 F-50을 경전투기로 변형시킨 파생 모델을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등전술 훈련기 TF-50은 사실상 FA-50 사양과 동일한 혹은 추가적으로 몇몇 사양이 더욱 첨가된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단점으로 꼽혀왔던 용도 대비 과한 성능이 현재는 장점으로 승화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T-50은 훈련기로 쓰이기에는 지나치게 고급 사양이며 그에 따른 비싼 단가로 훈련기 시장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미 공군이 T-7A라는 걸출한 훈련기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개량해야 한다든지 다른 기체들과의 경쟁을 통한 공개 입찰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전투기 훈련을 위해 최전방에 배치된 기체를 가져와 훈련을 한다. 그럼 실전 임무 지장과 기체 피로도 누적이란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이에 최대한 최전방 전투기와 가까운 성능을 지닌 훈련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T-50이 딱 좋아! 현재 미 공군과 미 해군이 규정한 요구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기체는 사실상 한국의 T-50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로키드 마틴 대변인은 TF-50이 추구하고 있는 성능 목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추가적으로 요구될 사항들 또한 거뜬히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TX 수주 참패 이후 카이와 롱마가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개방형 아키텍처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고등전술 훈련기의 개발, 생산, 업그레이드 및 상황 대처 능력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또한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만 초점을 두느라 훈련기 취저 사양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T-7A로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일단 윙락부터 해결하고 온나. 미 공군 사업인 ATT와 별개로 미 해군에서는 UJTS 사업을 통해 220여 대의 신규 훈련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T-50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T-50은 하드웨어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유일하게 실전으로 검증된 기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로키드 마틴은 원한다면 함재기 개량도 해줄 수 있다
있다고 립서비스까지 해줬습니다. 미 해군 측의 ROC상으로 함상 이착함에 대한 의무 설계가 빠져있고 로키드 마틴이 F-35C와 같은 함재기 제조 개발 기술이 있으므로 기술 제휴를 통해 개량 후 유력한 수주 후보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지 20년이 된 T-50은 항공산업 후발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개발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인 T-50부터 다양한 전술 운용과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전술 입문 훈련기 TA-50, 그리고 파생형 중 가장 비싼 단가이지만 본격적인 전투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FA-50 등 다양한 가격과 옵션으로 도입국들로 하여금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이는 곧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전세계 각지로 팔려나간 T-50 계열들에 의해 형성된 군수 지원 체계와 각 국가들의 높은 신뢰도는 다시 한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대량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신형 훈련기 한 대가 어이없게 추락하면서 그 성능에 대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는데요. 추락한 전투기는 흥두 L-15 팔콘 고등훈련기였습니다. 이는 경전투기로 사용이 가능한 러시아 야코볼레프사의 야크 130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기반이라 쓰고 탈취라고 읽지만 어쨌든 한국 T-50의 경쟁자라는 점에서 이번 추락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중전 추딱, 중국 전투기는 추락이 딱 좋아, 갑자기 중국 훈련기 이야기는 왜 꺼내냐 하실 수 있지만 뭐 또 까줘야 제맛이니까요. 한국의 초음속 항공기가 항공 메카 천조국 미국에 수출이 성사된다면 미국 항공기를 수입해 사용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그 나라에 역으로 수출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기 전 첫 비행에 성공한 T-50,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한국에는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주평, 꿈은 벌써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